서울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만나봅니다. 최근에 현금을 가지고 결제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앞다투어 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간편결제 서비스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박원익 조선비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결제 시스템들이 정말로 간편해지고 있는데요. 간편결제 대전이 붙었습니다. 정말 업체들별로 경쟁이 치열한데 간편결제 개념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신용카드 없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주로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고 이후 결제 시에 카드 정보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SMS 등을 통해서 간단한 인증을 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카카오톡에서 카드 없이 간편 결제로 물건을 구입하는 카카오페이를 출시했는데 이용자가 400만 명이 넘었고요. 네이버는 원클릭 결제 그리고 송금까지 가능한 네이버페이를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9월 삼성페이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경쟁이 되게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휴대폰 소액 결제 등의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간편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은데 이렇게 간편 결제 시스템이 그러니까 과거의 온라인 시스템과 다르게 간편 결제 시스템이 이슈로 떠오르는 배경은 뭔가요? 네, 간편 결제는 지난 2010년 국내에 처음 서비스 됐었는데요. 네. 삼성카드가 이제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CBC 값 이거를 결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SMS 인증 번호만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결제 대금이 소액이어가지고 활용도가 좀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 업체랑 휴대폰 업체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휴대폰 소액 결제를 서비스를 주로 많이 해서 그 일반인들도 많이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간편 결제가 주목을 못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융 당국이 그동안 이제 전자 결제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공인 인증서 이것을 제외하고 보안 인증 방식을 좀 간편하게 바꾸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규제 개혁 얘기하면서 뭐 천송이 코트라고 맞아요. 그때 이제 되게 드라마에서도 나오면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뭐 액티브엑스 그리고 공인인증서 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휴대폰 소액 결제는 아마 뭐 개인당 월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한도가 묶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제 보다 광범위한 그 IT 스마트 기반의 기술 발전, 휴대폰들이 똑똑해지면서 간편 결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간편 결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현황은요? 네, 디지털 광고 전문 업체 DMC 미디어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네. 모바일 기기 이용자의 97.9%가 모바일 간편 결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72.1%가 이용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20, 30대, 그리고 화이트 칼라, 그리고 미혼 계층이 많다고 하고요. 간편 결제 이용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보안 그리고 스마트폰 분실에 대한 우려도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는데 좀 꺼리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겁니다. 지금도 뭐 저도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지만 신용카드 딱 사인하고 나면은 영수증 드릴까요? 주세요. 그냥 버려주세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네. 간편 결제가 있으면. 그러면 간편 결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서비스를 알아볼게요. 네, 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인 서비스인데요. 카카오페이. 네네. 지난해 9월 카카오페이가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가입자 400만 명을 확보하고 있고요. 빠르게 간편 결제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이 그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전파가 빨리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는 현재 모든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단말기 운영 체제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랑 함께 그리고 LG CNS, 우리은행과의 힘을 합쳐서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는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전력과 협력을 해서 전기요금 수납 서비스를 이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가맹점이 50개 정도 불과해서 활용도가 좀 낮다고 합니다. 네. 다음이 이제 카카오페이를 이미 출시를 했고요. 네이버가 이제 맞불을 놔서 네이버의 네이버페이가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지난 25일에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원클릭 결제, 그리고 네이버 캐시, 그리고 마일리지 통합, 그리고 송금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다른 사이트 로그인이나 앱 설치 없이 검색, 그리고 쇼핑, 결제, 구매 내역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제 시에는 문자로 SMS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생략하고 결제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 그리고 이제 무인증 원클릭 결제 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결제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 등을 통해서 은행 계좌를 통한 간편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는 NH농협카드, 롯데카드, 하나외환카드, 그리고 경남은행, 부산은행도 모두 14곳과 제휴를 맺고 있고요. 가맹점이 좀 많습니다. 5만여 개 정도 되고 있어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뭐 워낙 사용자 기반이 많기 때문에요. 다음보다도 가맹점 같은 게 훨씬 많거든요. 대단히 큰 변화가 일고 있고요. 지금 뭐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페이나 다들 초반이기 때문에 뭐 페이백 해주고 이런 할인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잘 이용하시면 여름에 지금 뭐 항공권이나 이런 것도 싸게 사는 게 많아요. 네. 초기니까 마케팅을 막 하거든요. 네네.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동통신사들도 간편결제 뛰어들어 서비스를 내놓고 있죠. 네, 이동통신사 가운데서는 LG U+가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나우 플러스를 지난해 8월 내놓았고요. 이동통신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페이나우는 지난 2013년에 11월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를 거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추가해서 개선판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지난 4월부터 실업페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회사 SK플래닛과 연계해서 쇼핑몰 11번가 등에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KT도 역시 지난해부터 BC카드 그리고 지불결제 인증 전문업체 VP와 협업해서 간편결제 시스템인 탭사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뭐 이동통신사의 간편결제 시스템은 이미 출시는 됐는데 아직까지 좀 일반화되거나 포털에서 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좀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경쟁에서 밀리는 듯한 느낌을 갖고요. 자, 지금 이제 인터넷 쇼핑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고 결제할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결제를, 뭐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그 앱 카드를 받아서 그걸로 결제하는 건데 네네. 그 신용카드 없이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그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사 스마트폰에 서비스를 탑재를 해서 출시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9월에 삼성페이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당초 7월 정도 출시를 예고했다가 갤럭시 노트 5 출시에 맞춰서 공개가 좀 늦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2월에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을 보유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 벤처 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했습니다. 바로 이 삼성페이 서비스를 서비스를 위해서 인수를 한 것인데요. 네. 신용카드 정보를 담은 기기를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에 대면은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실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뭐 커피 주문하고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삼성페이는 한국과 미국의 90% 이상의 매장에서 결제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지 않더라도 바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마그네틱 정보를 이용한다는 게 카드를 읽는 거랑 같은 그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바로 카드랑 똑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네. 루프페이 인수로 미국 내 가맹점은 1,000만 개 이상 확보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출시할 모든 스마트폰에 이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오는 9월에 삼성페이를 이제 모든 휴대폰에 탑재를 해서 내놓는데 그 전에 사실 애플은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미 지금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애플이 지난 14년
2014년 10월부터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네. 애플 계정에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아이폰 6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이폰 6 뭐 사용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지문 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에. 그래서 이제 지문 인식 센서를 통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한 것인데요. 신용카드 정보를 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아이폰 6나 애플 워치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원이 카드 번호나 소비자의 이름을 볼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많이 쓰지 않는 NFC라고 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구글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도 최근 안드로이드 페이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국의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중국 관광객, 유커들이 한국에 와서 쇼핑하면서 뭐 신용카드나 현금 내는 게 아니라 자국의 이런 그 결제 시스템들 다 사용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중국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간편 결제 서비스를 네.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알리바바입니다. 한국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네. 현재 서울 명동 그리고 제주도에서 알리바바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 가맹점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그리고 편의점 등 2만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텐센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라는 메신저가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인데 이것을 기반으로 한 위챗페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커피숍이나 신라 면세점, 이니스프리 같은 화장품 샵에서 위챗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유통업계도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이 통합 쇼핑몰인 SSG.com에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라는 서비스를 내놨고요. 그리고 롯데는 간편결제 서비스 L페이 가칭인데요.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간편 결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돈을 좀 벌거나 아끼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는지 다 이게 결제 시스템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소비자들이 호주머니를 더 물건을 사게 만드는 그런 경쟁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간편 결제 시장은 앞으로 뭐 점차 커질 것 같아요.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약 431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30%에서 40% 성장해서 오는 2017년에는 7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4분기 대비 65% 성장해서 2014년 4분기 3조 8,8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피지사 신용카드 정보 저장 허용, 그리고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등 규제 완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향후 수년간 가파르게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는 어떠세요? 저도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실험 삼아서 한번 초기에 이제 깔아도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페이가 불이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 실제 사용을 하시는지 또 워낙 서비스 오늘 해주신 게 너무나 많아서 다 사용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저도 카카오페이는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 카카오의 서비스 중에 선물하기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죠. 예. 선물하기를 하면은 뭐 아메리카노 쿠폰을 뭐 친한 맞아요. 친구한테 준다거나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 뭐 쿠폰을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쿠폰을 결제할 때 카카오페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동을 해서 써봤는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바로 뭐 휴대폰 메시지 검사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등록된 걸로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서비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금도 할 수 있고 이제 광범위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안전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점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소비자들은 유용한 서비스임에는 분명한데 너무나 서비스들이 많고 정신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잘 지혜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비즈 박원익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